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한 남자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자이든 타이든 수많은 이들이 혼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남성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 고독이라는 시간을 통해 강철 같은 자기 규율과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고 혹은 끝모를 정체와 고립감,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낭만적인 관계의 부재는 단순히 애정의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인정해주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등을 떠밀어주며 나의 나태함에 경종을 울려줄 가장 가까운 외부의 자극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습관과 일상은 분리되지 않은 채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닙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내 한 몸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수 있어.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독립성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홀로 산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세상과 부딪히며 책임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고독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시 게임을 즐기고 SNS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당신의 공간을 채우던 고요함이 더 이상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고 길을 먹먹하게 만드는 정막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목소리,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도전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 이유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고독을 의미 있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고독이 당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고립에 잠식당한 남자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내면을 지탱하던 규율의 끈은 서서히 느슨해지고 삶을 향한 에너지는 점차 빛을 잃어갑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은 녹슬어버리고 그는 점차 수동적인 존재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삶을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마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자기 규율을 연마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것은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스턴트 식품을 데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십시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 독서하십시오.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인한 신체가 강인한 정신을 뒷받침하기에 당신의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인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홀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 멘토, 동료,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사회적인 도전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남자가 연인 없이 혼자 살 수 있는가? 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가 그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만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연인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인간 존재의 역설과도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한 남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합니다. 자신의 하루를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타협 없이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나 필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자유. 이런 자율성에는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든 무엇을 먹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개인적인 목표에 쏟아부으며 관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복잡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거나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했던 많은 남성들에게 고독은 처음에는 일종의 해방감으로 다가옵니다. 방해 없이 자기 개발이나 경력 혹은 개인적인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독립이라는 표면 아래에는 더 깊은 현실이 존재합니다. 오랜 시간 고립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자신의 감정적, 심리적 안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 때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항해할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감정을 조절해줄 외부의 힘도, 온기를 나눌 즉각적인 동반자도, 자신의 생각 밖으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목적의식, 동기부여,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온전히 그의 몫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 고독은 규율과 자립심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쌓으며 역경을 이겨낼 강한 내적 체계를 개발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실패의 주도권을 지며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고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이 고독을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신 정체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관계가 종종 제공하는 외부적인 책임감이 없으면 그들은 삶의 구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는 도전이나 새로움 없이 반복됩니다. 생각과 경험을 나눌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세상과의 단절감을 심화시킵니다. 고립 상태가 주는 안락함은 기만적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남자는 갈등과 감정적 혼란, 관계 유지를 위한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인격을 연마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바로 그 고군분투의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장기간의 외로움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독은 야망의 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상의 동작들을 반복할지 모르지만 공유된 경험, 의미 있는 대화, 그의 생각에 도전하거나 지지를 보내줄 타인의 존재 없이는 그의 감정적 지평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는 더욱 내향적으로 변하고 생각은 같은 패턴을 맴돌며 관점은 편협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안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집안의 침묵이 이제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한때 힘의 원천이었던 고독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였던 자유가 이제는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숨겨진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노력과 성장,
적응을 요구하는 외부의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 남자는 이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그저 삶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존재로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고독의 무게는 단지 동반자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삶의 구조, 동기부여, 감정적 안정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외부의 강화 없이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진정 홀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어떤 남자는 이 도전에 맞서 더욱 강해집니다. 또 다른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고독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고독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한 남자가 자신만의 침묵 속에서 내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기 규율, 즉 수련은 홀로 선 남자의 존재를 떠받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정서적 지지, 책임을 나눠질 파트너가 없을 때 그는 전적으로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필요한 구조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삶이 목적 없이 표류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규율 없이는 고독은 금세 정체로 변질됩니다. 외부의 책임감이 부재한 상황은 야망, 목적, 그리고 자존감의 점진적인 침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인 남자는 그의 목표를 상기시켜줄 사람도,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격려해줄 사람도, 좋은 습관을 강화하거나 나태함에 빠졌을 때 쓴소리를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자이자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안락함, 방해, 꾸물거림의 유혹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한 내적 규율의 틀을 요구합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도, 함께 나아갈 공동의 비전도 없을 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구조 없는 하루는 진전 없는 한 주로 이어지고 머지않아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규율은 엄격한 통제나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조차 더 큰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사명을 갖고 아침을 맞이하고 성장을 강화하는 루틴을 확립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그것을 추구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는 찰나의 감정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지배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는 그가 길을 벗어났을 때 누구도 그를 바로잡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생각, 감정,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된 경험에서 오는 감정 조절 장치가 없다면 남자는 내면의 안정을 길러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마주 앉아 의심과 예로움의 순간을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의지하지 않고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희미해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규율이 없다면 동기부여는 덧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구조를 만들기로 결심할 때 그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쌓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한 남자의 자신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태함, 방종, 무관심에 빠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부과한 도전을 통해 탁월함을 추구하며 규율을 보여준다면 그는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게 됩니다. 이 자기 믿음이 그의 토대가 되고 그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남자는 규율을 의무가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날카롭게, 몸을 강하게, 그리고 목적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그가 고립이라는 관성에 삼켜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구조를 빚지지 않았으며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변명 없이 스스로 그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규율이 없다면 고독은 남자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미아로 만들 뿐입니다. 고독은 현명하게 사용될 때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과 고립 사이에는 가느다란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혼자 있는 것의 이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생산적인 성찰의 시간이었던 것이 서서히 정체, 단절,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의 고립은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즐깁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독이 일시적인 휴식이 아닌 일상적인 상태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자가 고립된 상태로 오래 머물수록 그의 현실 인식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고립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정체입니다.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이디어에 도전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한 남자의 사고는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의 야망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외부의 동력이 없기 때문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삶은 편안해지지만 고립 속의 편안함은 종종 쇠퇴로 이어집니다. 정체를 넘어 장기적인 고립은 단절을 낳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한 남자가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하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의 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리듬, 몸짓 언어의 미묘함, 사회적 교류의 암묵적인 규칙들, 이 모든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고립시키는 남자는 이러한 감각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마치 유리 장벽 뒤에서 펼쳐지는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장기간의 고립이 낳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는 사회적 능력의 점진적인 상실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도 규칙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고립시킨 남자는 다시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말을 곱씹게 되며 사회적 신호를 잘못 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움츠러들며 고립의 악순환을 강화합니다. 고립은 덫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교활합니다. 남자가 그 안에 오래 머물수록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그 없이도 계속 움직이고 우정은 희미해지며 사회로의 재통합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불편한 사회적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자신의 변명에 도전하며 고독이 과잉될 때는 강점이 아닌 약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독은 도구이지만 고립은 질병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 날 깨어나 세상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마저 잃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남성성의 성장은 도전을 통해 단련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 있는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목적 대신 오락거리로 시간을 채우며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마찰을 요구합니다. 신체적 단련은 남성성을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헬스장, 도장, 달리기 트랙은 단순히 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한 남자가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투기장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넘어 남자는 지적, 창의적으로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깊이 있는 작업에 몰두하는 것은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은 정신적 훈련입니다. 사회적 참여 역시 남자가 도전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회적 능력은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연인의 부재 속에서 남자는 자신만의 사명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적 야망이든 창의적인 추구든 운동 능력이든 혹은 더 깊은 철학적 여정이든 남자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명을 가진 남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오락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미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헌신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독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엄청난 성장의 시기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안락함과 게으름, 회피를 위한 변명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아무리 독립적이거나 자급자족하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고립 속에서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연인 관계가 없는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을 단절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며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키워야 합니다. 우정은 남자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둥 중 하나입니다. 진솔한 피드백을 통해 남자들은 서로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남자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뿌리내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정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정을 넘어 멘토는 남자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경력, 철학, 건강 또는 다른 어떤 영역에서든 멘토는 혼자서는 기르기 어려운 지혜, 관점,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으며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인생을 항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종종 체득하기 전에 빌리는 것이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남자는 피할 수 있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 운명입니다. 공동체는 남자의 사회적 기반의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직업적 네트워크든 스포츠팀이든 창작 그룹이든 봉사단체든 종교기관이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사회적 유대를 소홀히 하는 것의 위험은 단지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무주의입니다. 남자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물러나면 그의 의미 감각은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혼자인 것이 더 낫다고, 세상이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무관심으로의 느린 하강입니다. 결국 한 남자의 삶은 그가 내리는 선택과 그가 받아들이는 도전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가 혼자 걷든 파트너와 함께 걷든 그는 힘과 목적,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삶에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한 남자가 혼자 걷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자신의 고독이 책임을 회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힘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번성한다는 것은 실용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인 면에서도 독립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 없이 의미와 목적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는 안락함 속으로 후퇴하지 않고 건설하고 창조하며 그의 정신과 육체를 연마합니다. 그러나 고독이 고립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 없는 남자에게도 여전히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우정, 멘토, 공동체는 그의 안녕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고독은 단절로의 느린 하강이 되고 단절은 의미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한 남자가 동반자를 환영하는 삶을 만들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의미 있는 관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는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자기 개발을 통해 깊고 지속적인 연결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종류의 사람이 됨으로써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를 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게 만드는 특성들을 진정으로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핵심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찰나의 쾌락이나 의무를 넘어 아침에 눈을 뜨게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규율과 노력을 통해 구축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체는 오직 후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쉽지 않지만 명확합니다. 한 남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관계없이 번성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혼자 남든 동반자를 찾든 그는 실체와 깊이 목적을 가진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의미를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련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며 이 진실을 이해하는 남자는